안녕하십니까? 다들 길고 긴 조정장을 지나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조롱하고 비관론으로 일관했던 댓글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긴 조정과 하락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머니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 발표에서 다수 국가가 일단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보다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상대국의 관세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과 나스닥이 크게 반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이 하락 채널에서의 반등일지 아니면 진짜 폭등장의 서막일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악재였던 관세는 이제 관세를 완화하는 순간 호재로 바뀌었고 불과 11월과 12월의 상승장에서 이렇게 관세가 크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횡보장에서 또다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주가에 대한 예측보다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3월 11일 영상 업로드를 통해 3월 말까지 조정 횡보장이 지속 후 반등할 것을 글로벌 EMI와 RSI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거나 숏에 베팅한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마켓은 불시에 급작스럽게 반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마켓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멤버십 커뮤니티에 소개한 톰리의 말처럼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은 며칠을 트레이딩을 통해 놓칠 경우 전체 수익률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경제학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기회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고 상승 구간에서는 디레버리징하거나 예수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톰리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관세 문제와 경제보고서 등이 부정적으로 나와 시장은 조정을 겪었으나 톰리는 베어 마켓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시장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서 시장은 곧 가장 큰 상승에 임박했다고 보며 저도 이와 같은 견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6주 동안 크게 조정받았고 역사적으로 MSTR은 RSI 구간상 심한 과매도 상태로 단기에 있어서도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조정이 다시 한번 오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다시 예수금을 확보하시고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면 우리가 시장의 폭락에 자산가치 하락으로 조급하고 우리의 돈이 삭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이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급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시간을 무기로 버틸 경우 다른 사람들의 뒤늦은 추격 매수로 인한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매크로 상황은 이미 발표된 악재인 4월 2일 관세 발표가 완화적인 움직임으로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패드가 이미 매파적인 관점에서 비둘기파적인 관점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고 이미 양적 긴축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참모진 역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유한 금보유 증서를 재평가해 비트코인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 하인스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정부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며 금 보유 증서를 현 시세에 맞게 재평가하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전략을 담고 있는 법안은 앞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2025 비트코인법으로 이는 보유금을 재평가해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해 전략 비축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하인스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든 수용할 의향이 있다라며 여러 부처 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인스는 비트코인의 특별한 지위를 재확인하며 우리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조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독특하다. 이는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취급될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으로 국가 비트코인 비축구 창설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범죄 및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약 20만 7천 BTC를 몰수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25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유럽 시장에 비트코인 ETP를 출시하며 투자자 유입 확대와 함께 BTC 가격 돌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유럽 주요 거래소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26일부터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 유럽 중동 ETF 상품 총괄 마누엘라 스페란데오는 개인 투자자의 수요와 전문기관의 진입이 맞물린 전환점이라며 해당 상품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미국 내 IBIT를 통해 약 509억 달러 규모의 순자산을 운용 중입니다. 이처럼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상승할 12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폭발적 상승과 잠깐의 조정을 반복하면서 진짜 상승이 맞는지 모두에게 근심의 벽을 형성하며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과 존 템플턴 경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바로 3번의 빨간색 원의 구간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림에서 1번의 3차 반감기 폭락 이후 2024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였으며 그러나 빨간 원의 부분에서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대중의 회의 2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11월의 급진적 상승과 하락은 사람들에게 하락의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하락장의 종료를 확신하게 할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장이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구간에서 중립 구간을 횡보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고 ETF 순위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6,911개의 비트코인을 5억 8,410만 달러에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누적 보유량은 총 50만 6,137BTC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매수는 평균 단가 84,529달러에 이루어졌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연초 대비 수익률 7.7%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 337억 달러를 투입해 BTC를 매입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66,608달러로 집계됩니다. 특히 이번 매수는 회사가 최근 7억 2,200만 달러를 조달해 추가 매입 계획을 밝힌 직후 발표된 것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최대 2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자금 조달도 예고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이를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약간씩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도 스트래티지가 조정을 받지 않고 버티는 모습은 작년 비트코인 상승 직전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래 비트코인의 단기적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트레이더들과 차트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갈리고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즌이 끝났다는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상승을 이어 대폭등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 세 번째는 대폭등은 나오지만 한 번 더 조정받아 좀 더 깊은 하락을 경험한 후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주장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든 지금 상태로 상승하든 시간이 점점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모사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현재 비트코인 매입 경쟁은 기업 간에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타플래닛 등의 기업은 최근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해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총 3,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최대 공개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025년까지 1만 개, 2026년까지 2만 1천 개의 비트코인 확보를 목표로 도쿄의 비트코인 호텔 오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 사이먼 게로비치는 이번 신규 인수로 메타플래닛이 전세계 상장 비트코인 보유자 중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로비치는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된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이 회사 보유 현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CNBC에 따르면 게임스탑은 이날 이사회가 기업 보유 현금 및 앞으로 발행될 채무지분 일부를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임스탑의 비트코인 투자 결정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게임 소매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게임스탑은 현재 약 48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 상당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매입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년간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해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을 따르는 행보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고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 경쟁과 신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변화들은 일시에 시장에 반영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버텨주신 구독자분들과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멤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극심한 하락 조정장을 현재 경험해왔지만 이번 하락장만큼은
4,000명의 구독자분들과 따뜻한 멤버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유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며 최후의 순간에 함께 웃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까지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